미국 정부가 7년 만에 북한에 가장 적은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 등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다양한 법적 조치를 부과해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러시아, 중국 국적자 등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독자 제재인 이 조치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북 제재 조치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적게는 연 4회, 최대 12회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해이기도 한 올해는 단 한 건의 조치에 그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가로 활동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B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지정을 유보하는 이유를 추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그 이유가 정치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유보로 인해 자금 세탁과 확산, 무기 거래, 사이버 범죄, 인권 유린 등에 연루된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104조의 의무를 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제재 부과에 적극 나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10월 20일 북한 정권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안보리 회의장으로 향하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기존의 제재 체제를 더 잘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Look, we already have a sanctions regime in place. We just need to be more serious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at regime. 실제로 제재 조치가 적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법무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북한 해커와 싱가포르 사업가 등 4명을 형사 기소하고 불법으로 북한에 유류를 운반하던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해선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북한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에는 10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있어 다른 부처들보다 자유롭다며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관련 증거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